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소설 읽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지식 편이 되겠습니다. 국어지식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이론이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그 소설의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자, 소설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예술갈래에 속해요. 자, 인간의 그 아름다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이 생각이나 가치관,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면, 자, 이 소설은 그 예술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언어 예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말과 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언어 예술에 속하겠습니다. 몸짓으로 나타낸다고 그러면 무용이고요. 그림 물감이나 이렇게 이 특정한 어떤 이 색깔 등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이제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감 갖고 하는 거는 이제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우리는 언어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자, 서사 형태라는 게 있어요. 서사 형태. 자, 서사 형태가 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사건의 시간적 구성. 자,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 이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사건. 자,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어떻게 구성한다? 시간적으로 나눠서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6년, 3년 6개월을 배경으로 하는 그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있다고 쳐봐요. 자,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전체 소설의 배경인데, 자, 여기서 이 3년 6개월 동안 주인공이 하는 일을 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는 묘사를 3년 6개월치를 다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면 몇 번만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필요 있는 사건만,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줄거리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다 의미 있는 사건이고, 자,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을 어떻게 구성한다? 시간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순행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역순행적, 즉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현실로 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서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시된 사건이 뒤의 사건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이 서사 형태를 취하는 작품인데, 정의는 여기 있어요. 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중학생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뭘 전달한다? 정서를 전달한다. 그러면 있을 법한 이야기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막 돈 주고 사보잖아요. 16,000원씩 막 비싸게 주고 사봐요. 이거 거짓말인데. 자, 근데 이거를 거짓이다 내지는 사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다, 좋다, 막 작가 선생님 막 이러면서 존경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단하다고, 돈도 많이 벌고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이 특정한 정서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와 딱 일치하는 사건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인물도 설정을 하고 사건도 설정을 하고, 사건이 어느 정도 길이로 진행이 될 건지 시간적 배경도 설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그 정서를 전달한다 이겁니다.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출제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학생이 이 소설을 읽고 이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냐, 그리고 그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정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 이런 거를 전달받을 수가 있었냐, 이거를 물어보겠죠.
요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략적으로 흐름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정서를 전체적인 정서를 파악해 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보기를 통해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정의에서 이 벌써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벌써 이미 이 방법은 이런 거, 그리고 내용은 이런 거죠. 그죠? 선생님이 늘 강조합니다만은 항상 국어는 둘 중에 하나,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 이거란 얘기죠. 내용을 묻는 문제, 그리고 형식을 묻는 문제,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자, 소설이라고 예외가 아닐 테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미 있는 사건의 시간적 구성을 통해서 특정한 정서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설이고요. 다음, 자, 소설의 3요소를 얘기해 볼게요. 자, 소설의 3요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성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성물들이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거를 아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소설의 3요소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네, 인물, 사건, 배경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거 틀렸죠. 백날 공부해도 똑같이 대답해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자, 그게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고요.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 그러면 정서라는 게 뭐야? 선생님 친구 이름이기도 한데,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나 사상, 뭐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상을.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정서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춤법 주의해야 돼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예요. 소시지, 메시지. 네. 자, 이 메시지. 자, 이게 이제 바로 주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소설의 성분. 왜 우리가 과자를 뭐 먹더라도 이 과자 봉투에 보면 이 과자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뭐 소맥분, 뭐 설탕, 뭐 무슨 뭐 어쩌고 뭐 화학 물질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소설의 과자의 성분이고, 우리 소설에는 또 그 소설을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 성분을 다 조각조각 떼어내면은 소설이 아닌데, 걔네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이제 소설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문체라는 게 있어요. 문체. 감이 잘 안 잡히죠. 자, 문체는 별게 아니고 표현 방식. 우리가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것도 이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막 대화를 썼네, 뭐 묘사를 하네, 뭐 나열을 하네, 뭐 이런 것들 전체 다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의 스타일. 그러면은 어떤 작가들은 뭐 묘사를 많이 쓰는 작가도 있고요. 어떤 작가들은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많이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작가들은 이 심리 묘사에 집중적으로 막 투자해가지고서는 아주 그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대상 묘사를 많이 할애해서 지문을 그 페이지를 많이 할애해서 자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스타일들을 전부 다 문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제시가 된다면 이 작품을 읽고서는 알 수 있는 주제가 뭐냐를 묻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 이 성분을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성분 파악하는 능력을 딱 봐가지고 그렇다면 너는 주제를 잘 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든가, 뭐 이렇게 또 문체를 통해서 이 내용 파악할 수 있냐, 이걸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각도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설의 3요소입니다. 이게 절대로 고리타분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그 소설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그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아까 그 왜 여기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
뭐 인사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 사건 배경이 없으면 소설이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네. 뭐 인물이 한 명도 없는 사건, 아니 소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인물들이 나와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 그런 작품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아예 없어. 그럼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주에다 놓으면 안 돼. 우주도 공간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경도 없어서 안 되겠죠. 자, 그럼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야기의 전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물 파악에 힘써라, 인물의 지금 생각과 느낌을 좀 파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세요. 어저께 푸른 문제를 보세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딱 보면 인물 묻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무조건 출제된다. 자, 그래서 인물의 상황, 인물의 감정, 인물의 생각 등을 파악하는 것.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인물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다? 서로 간에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소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 인물 간의 갈등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여기다가 들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인물이 그 꼭 인물 간의 갈등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시다시피 이 갈등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 내적 갈등, 하나는 외적 갈등. 자,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등장인물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방황, 결정장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인물의 갈등이 되는 거죠. 한편 외적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갈등이잖아요. 두 사람 이상. 자, 그리고 뭐 어떤 사회와의 갈등이랄지 또 운명의 갈등이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외적 갈등은 뭐 인물들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 배경이라고 하는 건 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랄지 장소랄지 역사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간, 이런 장소, 이런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6.25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피폐해졌고, 그 서로 막 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뭐 이런 내용을, 전쟁이 아니었으면 없을 일이죠, 그죠? 막 산업화를 하는데 이거 막 너무 이렇게 그 돈만 밝히고 막 산업이 커지는 것만 바라고 있어서 인간다운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그 노동 운동이 일어나고 그 자본가와의 갈등이 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본가들이 막 처음부터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고 막 이거 당연히 막 돈보다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서는 산업을 꾸려나갔으면은 그런 갈등은 없겠죠. 있어도 아주 적겠고 금방 해결됐겠죠. 소설로까지는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서로 간에 아주 그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을 만들어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냐,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돼가느냐, 그 다음에 이 배경이 갖고 있는 의미와 기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소설 읽기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선요, 이건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제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제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주요 소재가 나와요. 또 주요 인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주요 배경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박시전. 자, 그러면은 고전소설 박시전에서는 어때? 자, 인물이 탁 나왔잖아요. 제목에 아예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겁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박씨는 빼고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자, 그게 아니라 박씨를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중시계라는 작품이 있다고 쳐봐요. 이러면 이 회중시계가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기능인가, 이걸 좀 보라는 거죠.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제발 좀. 작가분들이 아니 여기다 좀 써놓을 테니까 이걸 좀 이 중심으로 좀 보세요, 이 소재를 좀 중심으로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애써 외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두북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두북 지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두북에서. 그러면 두북이 배경인데 장소니까. 그럼 여긴 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를 좀 봐달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주요 소재, 인물, 배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 앞부분의 줄거리를 분석을 한다. 자, 이 뭐 수능 지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지문 맨 앞쪽에는 그 소설 지문 앞쪽에는 앞부분의 줄거리라는 게 나올 때가 있죠. 자,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왜 넣느냐? 바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좀 보고 이 지문을 보라는 뜻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자, 일단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최소한의 인물 정보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 앞부분의 줄거리가 제시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뭘 파악해줘라? 요 인물을 파악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갈등의 구조도 역시 파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애써 외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자기가 뭐 엄청 실력자야? 아유, 그 암만 엄청 실력자라도 그거는 꼭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선생님 저는 막 3월, 6월, 뭐 4월, 그 7월, 9월, 10월 모의고사를 다 100점 맞은 전적이 있는 재수생인데요. 뭐 저는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죠? 자,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스텝 3. 자, 스텝 2를 바탕으로 해서 인물의 직간접 제시 분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직간접 제시는 여러분들 그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자,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물 파악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보세요. 벌써 위에서도 인물 제목에서도 인물 파악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인물 파악하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에서도 인물 파악해보라고 그러지. 그 인물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죠? 맞아요. 자, 인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 파악하는 방법이 사실상 소설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텝 4. 빠밤. 자, 스텝 4에서는 자, 인물이 혼자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여러 명 나오니까 이 인물의 갈등 관계를 파악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갈등은 어떤 그 공통점이 있어야 갈등도 생기죠. 원하는 게 같은데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야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또는 생각이 서로 달라. 특정 대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쟤를 싫어해. 쟤랑 싸워야 되겠어. 쟤를 막 설득을 강제로 시켜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갈등 관계를 파악해달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파악해라.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은 서사문학이고 서사는 시간 흐름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분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뭐 A 이렇게 나오는 거 요새.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일지라도 어떻게 전체적인 시간 흐름을 반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선지를 골라낼 수 있다. 아니, 선지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인물의 직간접 제시 분석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